무의식. 무의식이란 단어는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의식을 막상 설명해 보라 라고 하면 어떠신가요? 막막하죠. 무의식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무의식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무의식이란 단어를 만든 프로이트가 내린 정의도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노벨상을 당연히 받을 거예요. 제 생각엔 한 3개 정도를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의식을 설명한다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을 해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 99% 이상이 무의식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설명한다는 건 인간 자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건데, 그럼 무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의식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무의식이 왜 설명하기 어려운지 그걸 짚고 넘어가면 좀 도움이 되겠죠. 무의식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명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지니고 나오는 그 무의식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많이 먹고 시끄럽고 활달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고, 어떤 걸 좋아할지 어떻게 움직일지 그것들이 다 다르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겠죠. 무의식이 결정을 하니까. 그것은 이미 내가 태어날 때 그 무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무의식, 타고난 무의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의 실마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무의식과 설명할 수 없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무의식이 있어요. 다행히도. 그렇다면 이렇게 다가가면 어떨까요? 설명할 수 있는 무의식을 명료하고 단순히 정의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설명하기 힘든 무의식에 다가가 본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무의식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이해하고 있죠.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치 맛을 서양 사람들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은 한국에서 김치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이죠. 운전을 할 수 있으시다면, 자전거를 탈 수 있으시다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연습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 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 기억이 있죠. 사실 기억들 중에 기억나지 않는 기억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하죠? 기억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금 다른 말로 경험했던 것들 중에, 내 경험들 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경험과 기억,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 경험이 기억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기억이 된 것 중에 기억나지 않는 기억이 많죠. 어렸을 때의 경험들은 기억이 날 수가 없죠. 그리고 운전 연습, 자전거 연습들도 부분 몇 장면이 기억나지만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 중에 정말 대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졌다면 우리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겠죠. 자전거를 탈 수 없겠죠. 기억 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 기억이 무의식입니다. 잊혀진 기억이 무의식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무의식입니다. 이것이 간단하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이것이 설명할 수 있는 무의식의 간단한 정의라고 해볼게요. 잊혀진 기억. 내가 한 수많은 경험 중에
잊어버린 기억.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의 단서를 추가해 볼게요. 우리 인식의 특징, 우리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들을 단서로 두 가지 정도 추가해서 이 잊혀진 기억, 뭐 퍼즐들을 이것저것 모아 보는 거예요. 퍼즐들을 모아서 맞추는 작업입니다. 지금 잊혀진 기억이라는 단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우리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인식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성향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성향,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내 환경에 의해서 경험하고 그것이 기억이 돼서 무의식이 된 그것들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에서 우리 환경이 덧입혀지면서, 경험이 덧입혀지면서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내 성향이 조금씩 바뀌지만 타고난 성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성향이 조금 남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남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성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험들로, 기억들로 덮여가고 흐릿해지고 멀어지겠지만 그 성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타고난 성향과 후천적인 성향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타고난 성향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그 두 무의식이 생김새와 사용되는 방식이 굉장히 흡사하다, 거의 똑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기억, 경험으로 만든 기억은 우리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경험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걸 기억으로 만든 것이죠. 근데 타고난 성향도 그것과 비슷하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내 지금 현재 삶 이전에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떤 경험들을 했다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사고를 어디까지 넓히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과학적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게 굉장히 천차만별일 텐데, 몇몇 용감한 분들은, 선지적인 분들은 과감하게 전생 연구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생을 연구하셨는데, 그 중에 많이 알려진 거는 2000년도에 미국 어떤 교수님이셨죠. 그분이 2500명 정도의 세계 각지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생을 연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고, 미스테리를 다루는 TV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어떤 아이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 당연히 안 가봤겠죠. 뭐 3살 때, 뭐 4살 이럴 때 한 얘기들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의 이름을 맞추는 건 당연하고, 어떤 집이 있었고 방이 몇 개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그 집이 실제로 존재했고, 비밀 통로를 얘기했는데 그 통로도 있었고, 창문에서 밖을 봤을 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것도 맞췄고, 사람들의 이름도 다 맞췄다고 해요. 자기가 거기에서 살다가 죽은 아이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맞춘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자기는 어떤 지역에서 누구에게 머리를 맞아서 죽었다, 난 여기 묻혔다, 실제로 거길 파봤더니 유골이 있었는데 그 유골에 이 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둔기로 맞아서 손상된 그런 유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아이들은 하나같이 6살, 7살쯤이 되면
그때 되면은 이제 의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기억이라는 게 생기고 현실을 우리 의식에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전생의 기억들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잊어버렸대요. 전생의 기억들을, 기억하던 거를 잊어버렸대요. 여러분들도 사실 매일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매일 꿈을 꾸고 현실로 돌아오면 꿈이 잊혀지죠.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니라 뭔가 멀어진 듯 희미해집니다. 눈을 감고 잠에서 깼을 때, 얼마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현실에서 화장실이라도 잠깐 갔다 오면 굉장히 멀어져. 희미해요. 멀어져요. 뭐랄까요? 단편적인 것밖에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났었는데, 꿈에서 무슨 색깔의 꿈이었는데, 이 정도. 저 멀리 있는 거를 겨우 형태만 알아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지나면 어떤 꿈을 꿨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죠. 다음날 되면 더더욱 그렇고요. 혹시 이런 식으로 우리도 타고난 무의식을 잊어버린 게 아닐까? 타고난 무의식이 전생이 아닐까? 우리 기억이 단층적이지가 않잖아요. 꿈은 저 멀리에 있고 현실은 또 굉장히 멀리에 있습니다. 꿈에서는 현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실에 내가 뭐였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숙제, 이런 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꿈에 있을 때도 현실이 기억 안 나고 뭔가 층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프랙탈처럼. 프랙탈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이, 이 그림이 전부일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게 나오죠. 꿈과 현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더 깊은 곳에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망상을 해봅니다. 우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이 무궁무진하고 엄청나게 깊고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I가 발전을 하고 인간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무궁무진한 무의식을, 그리고 잠재력을 모든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갔네.